아테네 공항입니다. 이때만 해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엄청 활기차구나 싶기도 했죠. 헌데 이곳 산티그마 광장에 내려 숙소까지 걸어가는 길에 저는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 바짝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빠르게 멈춰선 후 획 하고 뒤로 돌았습니다. 그때 어떤 남성이 제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뭐지? 내가 착각했나? 싶었어요. 단지 의심만으로 그 사람을 불러세울 수도 없고, 게다가 남성은 마치 육상선수라고 착각할 만큼 순식간에 멀어져 버렸거든요. 헌데 숙소에 돌아와서 제 백팩을 살펴보니 외부 주머니에 지퍼가 열려 있더라고요. 치안이 안 좋기로 소문난 유럽 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도시에 와서 잠시 방심했구나 싶었습니다. 숙소입니다. 숙소가 위치한 동네에는 대략 10m 간격으로 경찰이 몇 명씩 서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연유를 물어봤더니 치안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실제로 거리에는 현지인들보다 경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하단이 산티그마 광장, 왼쪽 하단은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한 유적지들이 모여있는 지역,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제 숙소였어요. 저는 비록 저렴한 곳을 찾아 이곳에 숙소를 잡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 관광지가 밀집된 지역에 있는 숙소를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 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통합권으로 총 7군데의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크로폴리스와 아테네의 아고라를 제외한 나머지 유적지들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문명을 상상해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고고학이나 건축학에는 문외한인 탓도 있을 겁니다. 혹시 아테네에 가시거든 미리 통합권으로 갈 수 있는 유적지들을 꼼꼼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법 큰 카메라를 들고 오실 분들을 위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적지마다 마이크를 허용하지 않거나 삼각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소크라테스의 감옥의 경우에는 큰 카메라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유적지에서 작은 카메라나 휴대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은 통합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만 저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테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에요. 근대 올림픽의 첫 번째 경기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을까요? 공간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포근함과 서늘함이 동시에 스며있는 느낌이었고 근대를 상징하는 딱딱하지만 정돈된 기운이 서려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힙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바람이 무척 많이 불어서 영상을 찍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진 장면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제 아주 오래된 아이폰으로 찍어도 이 정도거든요. 인스타 각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참 좋은 구경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는 건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올림픽 경기장과 가장 어울리는 장면을 촬영하게 돼서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도 오징어 게임 때문이 맞겠죠? 이놈의 이 국뽕 참고로 저는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장면을 보면 어김없이 차오릅니다. 국뽕이요. 국뽕도 차오른 김에 단상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한국에서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은 이러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말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인데 저는 왜 이걸 창피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곳에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그냥 해버렸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참 웃기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느낌은 늘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곳 아테네의 장바구니 물가는 이탈리아 시칠리에 비해 약간 비싼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비싸게 느껴졌어요. 우선 숙소 주변의 치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관상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환경이었던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 정도의 물가 수준이어야 말이 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었거든요. 카페는 딱 한 번 갔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편집에 할애했고 카메라를 들고 나간 게 딱 2번뿐이었거든요. 로마 포럼 근처에 있는 카페였는데 역시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엄청 더운 탓에 돌아다니면서 500ml짜리 생수를 자주 샀습니다. 담배는 윈스턴 기준으로 한 갑에 약 6,000원 정도 합니다. 참고로 서유럽에서는 가장 싼 가격이고요. 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대중교통 5일권을 구매했어요. 이걸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이틀간만 이용했는데 그럼에도 비싸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역시 서유럽에서는 가장 싼 축에 드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마켓에서 라면도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제 숙소 주변보다 더 치안이 안 좋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갔지만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탈리아 시라쿠사 숙소에서 카타니아 공항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미리 버스표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카타니아 공항에서 그리스 아테네 공항까지 날아갔습니다. 아테네 공항에서 숙소 근처에 있는 산티그마 광장까지는 X95번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나중에 출국을 위해 아테네 공항으로 갈 때에는 산티그마 광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똑같은 번호의 버스표를 구매했습니다. 역시 카드로 결제했고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7박 8일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한 달간 영상을 올리지 못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생애 처음으로 가족들과 해외 어느 한 도시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일입니다. 혹시 그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실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에 대륙별로 몰아보기 영상을 올릴 생각이거든요. 기다리시는 동안 조금이나마 요깃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온 마음을 담아 당신께 드립니다. 고맙다라는 표현 안에 담지 못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